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주제들 한번 열어보면서요. 계속 한번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는 기술주 상승력 체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로봇주부터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GTC 2025에서 로봇을 또 선보이기도 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 로봇주들이 조금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쪽 섹터 먼저 좀 짚고 가볼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성장성, 기대감, 앞으로는 당연시,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로봇 산업은 같이 커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점수를 줬던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았었고 또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좋았던 흐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때 주름 잡았던 테슬라도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 2주 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면 많이 힘듭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오너 리스크가 지금 계속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더욱이 미국 쪽에서도 로봇 산업에 뛰어드는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제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어떤 희소성에 대한 가치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테슬라는 뭐였냐면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유일한 기업, 전기차를 상용화한 1등 기업이라는 프레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민간 우주 기업을 선도하는 기업 테슬라. 그리고 로봇에서도 유일무이하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가장 기술력을 앞세우고 있는 기업. 그게 이제 테슬라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많이 다른 기업들도 수준이 올라오는 거죠. 지금 로봇도 결국엔 하드웨어만의 성장으로는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 소프트웨어에 힘이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테슬라도 당연히 좋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엔비디아만큼일까에 대한 고민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만 바라보기보단 테슬라와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선이 분산이 돼서 그동안에 올랐었던 종목군들 안에서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게 미국 시장에서의 로봇 산업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흐름이 아닐까 싶고 국내는 조금 다릅니다. 국내는 두 가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힘을 등에 업고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막상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 식구입니다 라고 확정이 되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던 분들이 세론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에 로보티즈가 안 좋은 것만 배워서 안 좋은 행동을 했습니다. 분할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적 분할이 있고 물적 분할이 있는데 물적 분할을 해버립니다. 네, 물적 분할은 왜 안 좋냐면 인적 분할은 기존의 로보티즈를 가지고 있는 그 주주에게도 새로운 기업에 대한 주식을 그 비율대로 줍니다. 하지만 물적 분할은 그 주주는 받는 게 아무것도 없이 회사가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방법이 이렇게 명확하게 주주들을 위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을 하면서 로봇주들,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지금 분사를 하거나 플러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서 아니 로봇주들도 지금 당장 돈 많이 못 번다는데 또 우리 주주들한테 투자금 달라는 유상증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신이 생기다 보니 다른 섹터들보다도 지금은 조금 외면을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로봇주를 먼저 보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반도체 IT가 너무 좋아 보이죠. 안 좋을 때는 뭐 반도체는 겨울이네 뭐네 삼성전자, 오만전자 무너지네 만에 했다가 이젠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이제 7만전자 언제 가나요? 8만전자 가나요?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그러니까 한쪽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 이쪽에서의 실망 매물이 과하게 좀 출현이 되고 있는 것도 지금 로봇주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단기적인 현재 흐름을 제가 짚어드리는 거고 그럼 나중을 생각했었을 때 정말 투자 매력도는 떨어지는가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투자는 해야 됩니다. 산업 현장에도 로봇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배달하는 로봇도 이제는
몇 번 저도 봤거든요. 처음에 볼 때는 와 이랬어요. 음식점에 가서 여러분들 서빙 로봇도 이제는 익숙해졌잖아요. 네. 처음에 그거 봤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 3년 전에 와 여기엔 이런 로봇도 있네. 근데 요새는 그런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해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졌잖아요. 점점 로봇이 우리 삶에 지금 침투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투자할 만한 요소는 있다. 대신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국산화, 내재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추려서 어차피 길게 투자를 하신다면 그런 기업을 저는 추려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준으로 보면 감속기 쪽이 지금은 가장 국산화가 빨리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때 또 우리 시장에서 좋은 시장의 수급을 나타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주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뭐 GTC 2025에 로봇 발표가 있다라는 부분들의 모멘텀을 좀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그에 따른 실망 매물들도 나온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GTC 2025는 반도체 주들만 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고 그가 이야기했었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양자 관련해서는 전부 다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듭을 지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연스럽게 미국 빅테크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좀 너무 안 좋기도 하고 이들의 흐름들이 또 국내 관련 기업들의 영향도를 아직도 주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중국 증시의 기술주들이 오히려 강세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현상들 왜 나오는 걸까요? 저도 최근에 다시 한번 느끼지만 워렌 버핏 님의 힘은 대단했다. 그걸 사고 있나요, 버핏님이? 줄이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쵸. 빅테크 작년 줄이고 있다고, 10월 11월부터 계속 줄이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M7이 이렇게 좋은데 이번에는 이제 그분의 판단이 조금 잘못됐을 수가 있다 했는데 우리는 은퇴하시려고 그러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죠. 연말에 네.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비중이 역사상 최고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또 맞아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그런 분들의 말은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무튼 일단 미국의 M7보다 중국의 M7 기업들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민주주의의 끝판왕은 미국, 공산주의의 끝판왕은 중국인데 사실 조금 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오히려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서 갑작스럽게 모든 공무원들을 뭐 일시적으로 해고를 한다거나 조금 강압적으로 보이는 쪽이 그렇네요. 오히려 네. 미국, 경기 부양이 어찌 되었든 민간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쪽이 중국.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도 많이 이제 상반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편적으로 중국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전기차도 계속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BYD를 앞으로 넘어설 기업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안에서 중국 시장의 힘은 엄청나게 커졌고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GTC에서 젠슨 사장이 좀 뒤늦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양자 컴퓨터 자기가 너무 이제 오래 걸리는 것처럼 이야기한 게 조금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마 미국 정부에 어느 정도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중국과 양자 컴퓨터 패권에 대해서 이렇게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저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양자 컴퓨터 기술적으로도 보더라도 중국이 월등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월등히 앞서고 있는 상황 속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시선이 지금 중국 쪽으로 쏠리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 왜 믿지 못하느냐? 신뢰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뢰의 문제를 언제 그러면 떨쳐내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중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했을 때 정말로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그들 기업 숫자로 나오게 되면 일단 지금 지표상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기업의 실적에도 그 부분들이 묻어나게 되면 저는 중국 기업들 조금은 더 위로 올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국의 급격한 성장이 좀 무섭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많은 기업들을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의 정부적인 차원의 지원이 파격적으로 들어가면 산업적으로 그 효과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술력들을 가빠르게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추세가 좀 전환됐다라고 봐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떠세요? 일단은 추세가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일정 부분 이제 변화의 모습이 나왔다고 좀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리 손절하지 못했던 물량을 지금이라도 줄이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더 사는 게 현실적으로 오히려요? 맞는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하이퍼스케일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금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본인들의 입지는 여전히 탄탄하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은 허풍, 허세 이런 게 아니라 실제 팩트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없으면 아무리 이제 산업이 발전해도 이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 혹은 이제 시기의 문제일 뿐 여전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저는 투자의 대상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7개 기업 중에 저는 눈여겨봐야 될 기업 구글일 것 같습니다. 알파벳. 알파벳. 왜냐하면 네.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 42조입니다. 우리나라 돈 원화로. 이스라엘에 있는 보안업체를, 그것도 엄청나게 오래된 기업도 아니에요.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42조 원을 들여서 M&A를 합니다. 4조면 4조라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42조예요. 42조. 그래서 결국 구글과 알파벳의 지금 행보 자체가 AI와 데이터 센터의 발전도 있겠지만 여기를 또 조금 더 넓게 확장을 해보면 국가 안보하고도 연결이 있다 보니 보안주들도 계속 챙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빅테크 기업들 주가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산업에 계속 투자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보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순행식 파이프, 그러니까 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결국 AI 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빅테크 기업들만 보지 마시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에 걸려 있는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다. 대표적으로 그럼 보안 쪽 한번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디바이스, 온디바이스 부품 쪽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발열과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의 체크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